시, 남들은 어떻게 썼는가 좀 더 괜찮다는 시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공부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옛날에 무슨 강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시학 강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에 섹스피어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섹스피어가 언제 무슨 시학 교수한테 공부했습니까?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술이라는 것, 상대적인 걸로 학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시를 공부했을까? 옛날 유명한 시인들은 뭘로 공부했을까? 그건 바로 그보다 더 좋은 선배들의 좋은 시를 보고 공부한 것입니다. 그게 고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데 좋은 것은 무슨 유명한 시 강의나 또 이론을 보는 것보다 좋은 시를 많이 보고 계속 보고 익히는 것이 바로 시공부의 시공부의 지름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시를 많이 읽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 대한 시를 여기 몇 편 뭐 이렇게 골라서 그 수많은 시인데 우선 뭐 나는 그 중에 몇 편을 골라봤습니다. 제일 먼저 그 구상 시인의 그리스도 폴의 강 24 연작시입니다. 짤막하지만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의 폴리강 구상.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네, 좋습니다. 이 구상시인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표적인 원로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구상시인이 강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어요. 강에 대한 시.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폴의 강 이랬는데 혹시 여기 캐톨릭 신자가 계십니까? 없어요? 캐톨릭 신자 없네. 왜냐면 그리스도 폴이라는 말을 불러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폴. 여러분들 그리스도 폴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래서 나도 이거 그리스도 폴. 난 그리스도 폴. 이게 뭔 소리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가? 그리스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폴이라는 유명한 거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강에서 주로 써요. 강에서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얻고 강을 건너다 줬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사람, 이런 어린이가 있나? 했는데 건너간 그 어린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네가 얻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바로 어린 예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리스도 폴이라는 이름이 그 거인에게 붙여졌고, 그래서 그럼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그는 늘 강에서 다른 사람을 건너주는 봉사의 일생을 바친 그런 선한 사람이 폴이에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 폴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구상 시인은 원래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시를 썼으리라고 보고요. 자,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어제의 강이 아니다. 뭐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죠. 물은 옛물이 아니다. 산은 옛산이라는데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이제 그 강이 어제의 강이 아니다. 계속 흐르는 거죠.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강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이 새로운데, 그런데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뭔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리고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치는 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일종의 교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봉옥이라는 시인의 강물이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물, 오봉옥. 강물이 그냥 강물이더냐?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다 꺼지고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그러는 자 하나 남기지 않고 남 모르게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흐르지 않는 것들 다 와서 봐라. 그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제 욕심만 챙기는 죽은 것들 와서 봐라. 강물이 어찌 강물인가를. 오늘도 강가에 찌꺼기를 떠있고 강물은 또 쉼없이 흐른다. 나 같은 것들 다 와서 봐라. 네. 이 시도 보면은 뭔가 우리들에게 강한 이런 메시지를 주는 시입니다. 강물이 그냥 강물이더냐?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다 버리고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자, 이것도 그 다음에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고 남 모르게 흐를 줄 알아 강물이지. 이 시의 문맥을 보면 계속 강물인 이유가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다.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흐를 줄 알아 몇 번인가 이 한 년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믿음을 살렸습니다. 흐르니까 강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 보면 그 흐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흐르지 않는 것들 다 와서 봐라. 그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제 욕심만 챙기는 죽은 것들 와서 봐라. 강물이 어찌 강물인가를. 자, 사람을 보고 지금 크게 꾸짖는 거요.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강물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흐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이거요. 버리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고 있다. 자, 버린다는 것.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이름은 흐르지 않는 것들 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 다 와서 봐라. 그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흘러서 변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 강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새로워지지를 않고 그냥 기존 것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제 욕심만 챙기는 그건 다 죽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살아있는 것들은 흘러야 되니까 살잖아요. 강물이 어찌 강물인가를 완전히 강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가에 찌꺼기들도 있고 강물은 또 쉼없이 흐른다. 나 같은 것들 다 와서 봐라. 자기도 흐르는 강물이 아닌 속물이라는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강물 앞에서 인간의 변치 않는, 흐르지 않는, 버리지 못하는 집착, 욕심, 이것에 대해서 강물 앞에서 호통을 치는 그런 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가에 찌꺼기, 그러면 이게 흐르는 것, 버리는 것, 이렇게 다 은유로 여기서는 썼습니다. 자, 다음 김충규의 강이라는 시를 또 한번 볼까요? 네, 윤건웅 선생님. 예. 강 김충규. 방금 수면 위로 뛰어오른 물고기가 물고 간 달빛. 그러나 달빛은 물고기의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해산물과 함께 강 밑바닥에 쌓일 것이니 그렇게 쌓이니 달빛들 수북할 것이니 비 오는 밤이거나 달 뜨지 않는 밤이 와도 강은 제 속에 쌓인 달빛들로 환해지리. 그 환함으로 물고기들 더듬지 않고도 뒤를 가리니 내 한 좀 강물을 마신다. 내 몸속에도 환해져서 캄캄함의 세월이 와도 더듬지 않을지니 신발을 벗어놓고 정중히 강을 경배함이 어찌 사람의 할 일이 아니라 하겠는가. 네, 좋습니다. 네. 이것도 강에 대한 참신한 해석이고, 이 은유라고 하는 것, 그 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방금 수면 위로 뛰어오른 물고기가 물고 간 달빛.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방금 수면 위로 뛰어오른 물고기가 물고 간 달빛. 물고기가 어떻게 달빛을 물고 가죠? 이게 은유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될 수 없는 세계를 시인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물고기가 달빛을 물고 다닙니까? 그런데 달빛을 물고 다니는 세계,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게 낙원 아닐까요? 우리는 낙원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지상의 상식, 지상의 논리를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자, 방금 수면 위로 뛰어오는 물고기가 물고 간 달빛. 그러나 달빛은 물고기의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또 이거 재밌어요. 달빛은 물고기가 먹었는데 뱃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과 함께 강 밑바닥에 쌓일 것이니, 오히려 또 그걸 먹고서 강 밑바닥에 똥을 싸놨어요. 달빛이란 똥을 싸놨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밤이거나 달 뜨지 않는 밤이 와도, 그래서 그렇게 쌓이니 달빛을 수북할 것이니, 그러니까 강 밑바닥에 달빛이 그럼 수북할 거 아니냐. 고기들이 똥 싸서, 달빛똥을 싸서. 그래서 비 오는 밤이거나 달 뜨지 않는 밤이 와도 강은 제 속에 쌓인 달빛들로 환해지리라. 그래서 시커먼 어두운 강밑이 오히려 환해질 수 있는 것, 왜? 달빛이 쌓여서. 그래서 캄캄한 세월이 와도 더듬지 않을지니
신발을 벗어놓고 정중히 강을 경배함이 그러니 강은 달빛을 쏴서 빛을 쏴가지고 훤한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놓고 정중히 강을 예배, 강에게 오히려 경배함이 어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강을 보고 오히려 인간이 배워야 된다. 자, 김수열의 강이 또 하나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김춘규 아니, 김수열. 김수열. 강 김수열을 강하고 부르면 입안 가득 찬양 겁니다. 은은한 물 빗물로 되돌아오는 이미 오래전이었으나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첫 꿈입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면 온통 그리움으로 환하다가 돌아서는 몸에 아련해지네. 살아있는 온갖 것들 품고 어김없이 마른 가슴 열어 빈적 물리는 강. 네, 아주 신선한, 깔끔하고 신선한 시입니다. 강하고 부르면 입안 가득 찰랑거리다. 아주 실감 나죠. 음성적 이미지가 은은한 물비늘로 되올려오는. 그리고 이제 강하면 우리는 늘 뭔가 그 강물의 찰랑거림, 그 신선함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이었으나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첫 포옹 같은, 또 그렇게 첫 줄은 강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고, 두 번째는 아련한 이런 과거. 그럼 하면 뭐 또 생각하냐? 어머니 생각하냐? 어머니 하고 그러면 온통 그림으로 화나다가 돌아서면 뭐 아련해지는 강이, 그런 어머니 같은 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온갖 것들을 품고 어김없이 마른 가슴 열어 빈젖 물리는 강. 그렇죠. 강 속에 들어가면 물이 풍부하니까. 네. 자, 살아있는 온갖 것들을 품고 어김없이 마른 가슴 열어 빈젖 물리는 강은 어머니 젖가슴 젖처럼, 네, 우리를 껴안고 풍요롭게 해주는 강. 자, 그 다음에 곽재구의 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곽재구. 내 가슴 속 건너고 싶은 강 하나 있었네. 오랜 싸움과 정처 없는 사랑의 탄식들을 베풀고 인도 물소처럼 첨벙첨벙 그 강 건너고 싶었네. 들찔레꽃 향기를 쫓아서 작은 나룻배처럼 흐르고 싶었네. 그러다가 세상 밖 어느 숲 모퉁이에 서러운 등불 하나 걸어두고 싶었네. 네. 네, 여러분들도 가슴에 다 강 하나 갖고 있겠죠. 자, 내 가슴 속.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 하고 싶은 희망, 욕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이게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희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네요. 내 가슴속 건너고 싶은 강 하나 있었네.
오랜 싸움과 정처 없는 사랑의 탄식들을 되물고 인생살이 고달퍼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드리고 인도 물서름 첨벙첨벙 그 강 건너고 싶었네. 다 이런 세상의 골치 아픈 거 다 떨치고 강을 건너고 싶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고 싶어요. 들질의 꽃 향기를 쫓아서 작은 나룻배처럼 흐르고 싶었네. 건너고 싶었네. 흐르고 싶었네. 흐르다가 세상 밖 어느 숲 모퉁이에 서러운 등불 하나 걸어두고 싶었네. 뭔가 좀 성공적인 그런 보람 있는 뭘 남기고 싶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도현의 강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도현. 그대와 나 사이에 강의 흐름들 무엇하리. 내가 그대가 되고 그대가 내가 되어 우리가 강물이 되어 흐를 수 없다면 이 못된 세상을 뿌려치고 가는 회초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먼 훗날 다 함께 바다에 닿는 일이 아니라면 그대와 나 사이에 강이 흐르듯 무엇하리. 네, 좋습니다. 안도현, 안도현은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게 좌파 입장에서 좀 강한 얘기를 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시인인데, 그러나 이 시를 이렇게 좀 보면 상당히 우리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지가 있어요. 나와 평생을 함께 할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와 나 사이에 강이 흐른들 무엇하리. 당신과 나는 똑같이 같은 희망,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대가 되고 그대가 내가 되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우리가 강물이 되어 흐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완전 하나가 된 강물이 되어 흐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이 되는 동지가 아니면, 목숨을 같이 하는 동지가 아니라면 이 못된 세상을 후려치고 가는 회초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 말 들어보면 좀 그런 끼가 있죠. 뭔가 좀 이게 운동권 동지의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니죠. 이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못된 세상을 후려치고 가는 회초리가 되지 못한다면 아주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일. 그러니 그리하여 먼 훗날 다 함께 바다에 닿는 일이 아니라면, 바다에 간다는 것은 성공이죠. 완수. 그대와 나 사이에 강인 흐른들 못하니 동지라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부부가 살 때도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 바다에 함께 닿지 못하면 부분들 무슨 소용이 있으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함께 간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한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있는데 또 내시 하나를 곁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또 하나 더 봤습니다. 네, 한번 여기 볼까요? 보시게요. 마무리는 늘 푸른 강물이듯이 20 홍문표 늘 푸른 강물이듯이 오늘이게 하소서.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리하여 오대조 할아버지 사랑방 운지방을 넘나드는 동심지 하소서. 백마강 하루 엿바위 부근에서 지금도 천년의 물빛이듯이 백제 위에 젖은 석탑이듯이 오랑캐 널리 달리 때 남한산성 입구에
돌을 깨시던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 이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너는 내 욕망의 무지개가 되어 내 손에 가득한 장미가 되어 흐느적거리는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날마다 비상하는 5월이 되어 육자배기로 돌아가는 자유가 되어 현재로 자족하는 서정시가 되어 아스라히 굴러지는 깃발이 되어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강물 노래 얘기지만은 90년대 늘 푸른 강물들시를 62편을 그냥 연작시로 쓴 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 시집의 대표적인 시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강물에서 내가 드러내려고 한 것이 뭐냐? 강물은 대지를 흘러가는 것이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대지와 하늘과 바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비옥한 강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함께 어우러진 저는 이 늘 푸른 강물의 시라고 하는 시에서 꿈꾸는 시의 세계는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자연이나 또는 강물이나 무엇이나 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그래서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 하나로 어우러지는 관계.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세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늘 푸른 강물이듯이 오늘이게 하소서. 영원한 현재입니다.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래야 오대조 할아버지 사랑방 문지방을 넘나드는 동심이게 하소서. 순수한 동심. 그러니까 그 오대조 할아버지도 그저 어린 동심 같은 순수한 마음. 백마강 하류 옆바위 부근에서 지금도 천년의 물빛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마강을 보면서 물론 천년 역사를 지금도 보는 듯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를 과거로 보지 않고 현재로 보는 것입니다. 백제인 배지된 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랑캐 열린데 남한사당 입구에 돌을 깨시던 할아버지 기침 소리듯이 몇백 년 전 할아버지가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너는 내 욕망의 무지개가 되어 내 손에 가득한 장미가 되어 부지개도 되고 장미도 되고 너와 나 사이에는 말이야 어울려서 흐느적거리는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날마다 비상하는 5월이 되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서 육자배기로 돌아가는 자유가 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현재로 자족하는 서정시가 되어 서정시는 현재입니다. 아스라이 벌리기는 깃발이 되어 그래서 완전히 어울려서 하나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꿈. 그런 것을 꿈꾸면서 쓴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강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앞으로 강을 쓰면서 이런 시를 참고로 하면서 한번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